안녕하세요. 수리 능력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수리 파트 저희 보고 있었고요. 이번에는 저희 교재 220페이지에 있는 거리, 속력, 시간 이 테마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일단 이 테마에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문제를 좀 최대한 많이 풀면서 문제풀이 위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기본적인 내용부터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 좀 차례로 적혀 있으니까요. 아시는 내용은 그냥 가볍게 정리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 전 파트에 소금물의 농도 계산하는 문제를 풀었었거든요. 다만 그 농도 계산하는 그 테마는 가중평균이라는 개념을 조금 연습해 볼 만한 그런 테마고, 방정식이라는 걸 뭔가 우리가 중학생 때 배울 때 식을 어떻게 세우는지 그때 좀 학습할 만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보통 방정식 같은 걸 배울 때 이제 자주 다루는 내용이긴 한데요. 개인적인 이제 경험에 비추어서 얘기를 하면 NCS 시험에서 소금물의 농도 계산하는 문제는 그냥 자주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주 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얘기하면 요 거속시 요 테마에서는 문제가 또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험에 자주 나오는 테마다라고 생각하고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부터 조금씩 보도록 할게요. 자, 별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리, 속력, 시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아주 익숙한 개념이죠. 아주 익숙한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항상 상식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세요. 평상시에 알고 있는 그런 배경 지식에 비추어서 예를 들면 당연히 속도가 빠르면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겠지. 약간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연상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소금물의 농도 문제에서도 저는 우리가 농도를 맞추는 그런 행위를 일상에서는 라면을 끓일 때 라면 스프랑 물의 그 비율을 조절하고 1인분 끓일 때랑 2인분 끓일 때 그 스프의 양과 물의 양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스스로가 일단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지 나중에 문제를 풀 때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농도 문제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잘 연결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공식은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속력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인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 방정식이라는 걸 가지고 응용술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보시다시피 똑같은 공식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요. 뭘 생각하라는 거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등식을 만들 때 거리라는 요소를 가지고 등식을 만들면 아마도 어떤 거리 더하기 빼기 어떤 거리를 한 게 어떤 거리랑 같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공식이 만들어지겠죠. 이해되죠? 거리라는 요소로 등식을 만든다면 어쨌든 약간 요런 꼴일 거란 말이에요. 요런 꼴일 텐데 요게 이제 수식으로 이제 옮겨질 때 예를 들면 속력과 시간이 문제에 언급이 되거나 안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미지수로 적으면서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각각에 나와 있는 이 거리들이 결국에는 속력과 시간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 그러면 그냥 써볼게요. 뭔가 어쨌든 요런 형태로 수식이 쓰여지겠죠. 그쵸? 요 형태랑 제가 뭘 보라고 하는 거냐면 요 형태랑 그 다음에 거속시 문제에서 시간을 가지고 등식을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똑같이 시간 더하기 시간이 얼마의 시간이 나온다 이렇게 등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시간이 대놓고 나오는 경우보다는 우리가 속력과 거리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수식의 형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등식을 만들 때 속력을 모른다고 하면 아마도 수식이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예를 들면 이해돼요?
요게 분수 형태니까 이 수식이 분수 형태로 나오고 얘가 이렇게 곱셈 형식이니까 곱셈으로 이루어진 이런 항으로 나온다고요. 이 말 이해돼요?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런 형태가 뭔가 풀기 좋은지 이런 형태가 풀기 좋은지를 잘 생각해 봐요. 뭐가 더 직관적으로 나한테 와 닿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둘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 항상 이런 선택을 하는 편이에요. 이유는 되게 단순한데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정말 단순한 실수로 문제를 틀리곤 하거든요. 실수를 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수를 덜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는 안 되죠? 누가 실수를 덜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 안 갖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실수를 덜 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문제를 풀 때, 이런 걸 풀 때 아무래도 약분도 하고 통분도 하고 분모에 해당하는 거 곱하면서 수식을 좀 더 간단하게 만들겠죠. 그러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약분과 통분하는 과정을 좀 생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수식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요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풀 때 정말 별거 아닌 실수로 틀렸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2차례, 3차례 이렇게 반복을 한다 그러면 실수를 할 만한 뭔가 습관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그런 뭔가 사고 과정, 생각하는 순서에서 뭔가 실수할 만한 요소가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조금은 실수를 덜 할 수 있는 뭔가 접근 방법이 뭘까 이런 생각을 늘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거속시뿐만 아니라 모든 애들이 수식을 내 맘대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A는 B 곱하기 C라는 요 형태의 수식을 좀 주로 활용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렇게 수식이 나오니까 다른 애들을 이용할 때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렇게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일단 잘 참고하시고요. 물론 문제 풀 때 문제에 주어진 내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가지고 등식을 만들거나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선택을 할 때는 이런 걸 선택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별거 아닌 내용. 마치 중학생, 초등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죠? 이런 내용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자, 거속시 문제에서 뭐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강의를 해보면 생각보다 단위 변환하는데 실수를 많이 하고 또 그런 요소에서 놓쳐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소금물의 농도 문제를 풀 때는 같이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 예를 들면 가언 명제하면 같이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죠. 대우 명제라는 개념이 같이 떠올라야죠. 문제 풀 때 워낙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거니까. 농도하면은 저는 이제 가중평균이 키워드로 좀 떠오르는 편이에요. 저는 이걸 잘 활용하니까. 물론 방정식으로만 풀어도 되지만. 거속시 문제에서는 뭐 거리라고 쓸게요. 어떤 키워드가 같이 떠오르면 좋냐? 여기서는 두 가지인데 이건 되게 단순한 거지만 저는 항상 단위 이거랑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비례식이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어쨌든 특정 테마에서는 제가 뭔가 이렇게 키워드를 같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단위 같은 거 이렇게 조절할 때 실수를 안 하고 그래야지 문제 풀 때 뭐 이런 걸 이용해서 풀 수 있어 라는 거를 늘 같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건데 여기도 얘기를 하자면 저는 단위를 어떻게 바꾸냐면 잘 봐요. 그냥 단위는 이렇게 통일해 주면 돼요. 이게 속력의 단위거든요. 시속 몇 킬로미터이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요거랑 거리 단위를 맞춰주고 요거랑 시간 단위를 맞춰주면 되는 거죠. 되게 단순하죠? 시속이라고 나오면 시간 단위로 쓰고 킬로미터 나오면 킬로미터로 써주는 거예요. 이게 항상 맞춰야 돼요. 여기는 킬로미터인데 여기는 미터고 여기는 시속인데 여기는 뭐 분으로 계산하면 틀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얘네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래는 뭐 별거 아니지만
뭐 60분, 30분, 20분 이런 애들이 시간으로 표현했을 때는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얘기할 만한 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응용수리 문제 그리고 채용 필기 시험에 나오는 이런 방정식 문제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문제에 등장하는 각각의 요소들이 웬만하면 간단한 숫자로 나온다고 했었죠. 이 문제에서도 거리랑 속력이랑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거리를 예를 들면 123.45km 이런 식으로 지저분한 숫자를 절대 안 줘요. 4km를 간다, 100km를 간다 좀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를 많이 준다고요. 자, 시간은 어떻게 써요? 1시간, 2시간, 1.5시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간을 우리가 막 계산하고 있는데 1.7시간 같은 애들은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1.7시간을 분수로 표현하면 얼마죠? 이게 바로 안 나오죠? 이런 애들이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1.7시간이 몇 분이지? 몇 분이에요? 42분이잖아요. 1시간 42분, 그죠? 이런 게 바로 안 나오는 애들은 웬만하면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이런 분 단위가 시간으로 표현했을 때 약간 이렇게 나오죠. 분 단위는 이런 느낌으로 많이 나오고 시간 단위도 뭐 자연수나 1.5시간 뭐 이런 식으로 0.5 단위로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 쓸데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찍어야 할 때 이렇게 찍어도 돼요. 그냥 찍는 것보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자, 넘어갑니다. 이건 그냥 한번 숙지하시고요. 다음 페이지가 사실 조금 더 중요해요. 저는 이제 거속시 테마에서 요 비례관계 또는 반비례 관계인데 이런 걸 잘 활용할 수 있냐 없냐가 약간 한 단계 그 레벨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응용수리에서는 아까 농도 문제에서는 가중평균을 몰라도 되지만 가중평균까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는 게 한 레벨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거속시 테마에서는 특히나 같은 거리를 간다라거나 같은 곳을 향해서 간다거나 똑같은 길이의 이런 트랙을 돈다거나 뭔가 같은 거리를 간다라는 내용이 언급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동시에 같이 이렇게 딱 출발해서 이동하는 시간이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 속력, 시간 이 요소들 중에서 동일한 요소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에요. 소금물 문제에선 그렇지 않죠. 소금물 문제에서는 소금의 양, 농도, 소금물의 질량이 있는데 우리가 두 소금물을 섞는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질량 다르게 나올 수 있고 농도도 당연히 다르게 보통 나오고 그 다음에 소금의 양도 당연히 다르게 나오겠죠? 그 각각의 요소들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거속시에서는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 이따 문제풀이 할 때 좀 집중적으로 얘기할게요. 거리가 만약에 일정하다. 두 사람이 똑같은 길이의 뭐 트랙을 돈다. 아니면 같은 곳을 향해서 이렇게 출발한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랬습니다. 이동하는 속력이랑 소요되는 시간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겠죠. 속력이 빠를수록 금방 도착할 거고요. 속력이 느릴수록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이런 관계가 이제 비례식으로 활용이 되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하면 A의 속력과 B의 속력의 비율을 이렇게 써볼게요. A의 속력이랑 B의 속력이 있는데 자, 이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가 같다라는 내용이 나올 때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속력의 비율은 자 이거니까 잘 봐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게 여러분들 속력이죠? 그러니까 A와 B의 속력의 비율은
어떤 특정 거리를 A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이렇게 나누고 나눈 거 이게 속력이죠? 요거랑 같은 거리를 B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요거 나눈 거랑 이렇게 똑같죠? 그럼 잘 봐요. 이 비례식. 자, 비례식 양쪽에 거리가 똑같은 게 들어가니까 이거 지워지죠? 분수 형태로 나오네요. 둘 다 역수 취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여기 올라가고 얘가 여기 올라가는 관계니까 A가 이동하는 속력과 B가 이동하는 속력의 비율은 이렇게 그 소요 시간의 그 비율이 이렇게 반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A의 속력과 B의 속력의 비율은 B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대 A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비율이라고요. 원리는 요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속력과 시간은 반비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반비례하니까 요 비례식에서 이게 반대로 이렇게 나온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런 걸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자, 중요한 건 이따 문제 풀 때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간단하니까 그냥 눈으로만 봅시다. 자, 이동 시간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떻겠어요? 시간이 일정하면 이게 분수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속력이 2배면 같은 시간 동안 2배 더 많이 이동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일정할 때는 거리랑 속력은 비례하는 거예요. 굳이 저 수식으로 볼 필요 없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이 시간이 동일하다고요. 그러면 속력이 2배면 얘가 2배가 되고 얘가 3배면 얘가 3배가 되겠죠? 거리랑 속력은 여러분들 비례한다. 요번에는 AB 그대로 나와 있죠? 요걸 잘 구분해서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아까 제가 다 했던 얘기네요. 같은 곳에서 출발해서 같은 곳을 향해 이동한다는 내용이나 특정 지점을 왕복한다라는 내용, 뭔가 이런 특징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잘 캐치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요건데, 자, 이제는 조금 빠르게 문제풀이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쉬운 문제는 쉬운 대로,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제 26번 볼게요. 어렵진 않은 문제지만 뭐 진도 나가고 있는 거니까 한번 풀고 넘어갑시다. 자, 예제 26번. 네, 자, 우리가 거속시 테마에서는 이렇게 기차나 뭐 열차 뭐 또는 지하철 뭐 이런 요소들이 등장을 해서 뭐 완전히 통과한다, 지나친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좀 부연 설명을 간단하게 할게요. 일반적으로 거속시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점이 이동한다라고 봐요. 점이. 근데 길이를 무시할 수 없는 이런 기차가 이동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두 지점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열차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 지점, A 지점이라고 하고 여기 B 지점이라고 하면 B 지점을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이 열차가 B 지점을 완전히 통과했다라고 얘기하려면 이 열차의 이 뒷꼬리가 완전히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열차가 여기에서 머리가 A에 있을 때 출발해서 꼬리가 B에 있을 때 이만큼을 완전히 지나쳐 나갔다. B 지점을 지나쳤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동한 거리가 어떻게 되죠? 원래 이 거리랑 기차의 길이 요만큼을 더한 요 사이의 거리랑 기차의 길이만큼을 또 이동을 해야 완전히 지나쳤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이 움직이는 거죠. 선이. 이런 선이 막대기가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이동하는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 이런 설명을 드리고요. 이 개념을 그냥 잘 알고 있으면 사실 아주 쉬운 문제가 됩니다. 자, 해볼게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첫 번째 내용 볼게요. 길이가 300m인 화물 열차가 어느 다리를 건너는 데에 60초가 걸린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요소들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볼게요. 자, 요거를 수식으로 세우면 어떻게 돼요? 거리라고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이 화물 열차의 길이에다가 다리의 길이를 이렇게 더해주는 개념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얘를 이만큼 이동하는데 이게 거리죠. 속력은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으면 미지수예요. 그 다음에 시간 60초라고 합니다. 자, 그냥 이 내용이 이렇게 수식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약간은 단어 외우듯이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그럼 얘는 뭐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지만 보면 돼요. 얘는 2배의 속력으로 2y의 속력으로 27초 만에 이동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이거 빼면은 그냥 이거 쉬우니까 빠르게 하면 54니까 6y죠? y가 25가 나오네요. y가 25면은 여기다가 대입해서 1500, 얘가 1200 나와야 되니까 뭐 이게 답이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푸는 별거 아닌 문제였는데 여기서도 하나만 힌트를 드리면 이거 힌트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닥 힌트는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들 잘 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예를 들면 요 수식에서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요소도 있다 정도로만 보면 됩니다. 요거죠. 요거죠. 그쵸? y가 웬만하면 자연수로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자연수 곱하기 60이에요. x는 60의 배수겠죠? 마침 답이 2번이었는데 물론 60의 배수라고 했을 때 4번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답을 골라도 2번, 4번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는 거죠. 별거 아니지만 이런 것들. 별거 아닌데 이런 게 있고 만약에 이렇게 추려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식 세우는 거 불편하면 대입해서 풀라고 했었죠? 뭐 그런 식으로 가도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그냥 별거 아니지만 알려드립니다. 네, 자 넘어가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갈게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28번 보겠습니다. 예제 28번. 빠르게 갑시다.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네, 자 요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렇게 상류와 하류 두시죠. 뭐해서 상류에서 하류로 이동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결론은 뭐냐면 배를 타고 이동하는 흐르는 뭔가 강물 위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 요소가 언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문제 하나 풀고 추가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를 잘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흐르는 강물 위에 뗏목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물 흐르는 거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따라가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무런 동력이 없어도 흐르는 강물 위에 어떤 게 있다면 그 강물의 속도만큼 이렇게 같이 이동을 하겠죠. 자,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동력을 추가한다 그러면 뗏목 위에서 누가 뭐 이렇게 노를 젓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가는 쪽으로 노를 저으면 더 빨리 내려가겠죠? 반대로 거슬러 올라갈 때는요? 훨씬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런 요소를 잘 생각하시면 되고 뭐 이렇게 풀면 돼요. 예를 들면 상류에서 하류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 이거는 약간 상식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아요. 강물은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런 상황에서는 42km를 가는데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속력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배의 속력을 우리가 x라고 하고 여기엔 안 나오지만 강물이 흐르는 유속, 강물의 유속을
우리가 y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강물을 따라 내려가면 속력이 더해지겠어요? 빼지겠어요? 더해지겠죠? 더 빨리 갈 테니까. 그래서 속력을 계산할 때 단순하게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빨리 갔으니까 3시간 걸렸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류에서 상류로. 자, 이렇게 반대로 갈 때는 똑같은 거리를 자, 이렇게 빼서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이해돼요? 자, 이런 요소인데 이런 거 할 때도 물론 이제 연립방정식 해서 풀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단순하게 풀면 돼요. 이런 문제는. 얘가 14겠죠? 얘가 6일 거예요. 더해서 14 빼서 6 나오는 그냥 숫자 순서상 고르면 되죠. 예를 들면. 이해되나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더해서 14 빼면 6이 나온다. 6 차이 나니까 y는 3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맞나요? 아니죠. 8 차이 나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y는 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4면 10, 뭐 14. 그냥 간단한 자연수로 항상 나오니까 뭐 연립방정식이 귀찮으면 숫자 몇 개 대입해봐도 충분히 답이 나와요. 이렇게 푸는 건데 사실 아주 쉬운 기본적인 내용이죠. 요거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하나만 얘기를 해줄게요.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강이에요, 강. 이 강이고 강물이 아래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y의 속력이라고 할게요. 뭐 시속이라고 합시다. 시속. y의 속력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배가 있는데 여러분들. 배가 이제 이 강물을 우리가 지금 요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했냐면 요걸 이렇게 따라가고 거슬러 올라가는 걸로만 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야 될 때 강물을 이렇게 강을 건넌다고 할까요? 강물을 건넌다고 할 때 어느 속력으로 가야 되는지 또는 어떤 속력으로 갈 때 몇 초의 시간이 걸리는지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배를 이거 가로축 요 방향으로 x의 속력으로 이렇게 운행을 한다고 합시다. 동력을. 그러면 실제로는 배가 어떻게 이동하겠어요? 얘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물이 계속 이렇게 오면은 얘를 밀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가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해되죠? 자, 이때 뭐 걸리는 시간 같은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럴 땐? 여러분들 잘 봐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생각할 때 이 x를 가지고 생각하는 시간이랑 y를 가지고 생각하는 시간이 동일하죠. 그냥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동일한 요소를 이용해서 풀잖아요. 그렇죠? 자, 거속시에서 시간이 같으면 거리랑 속력이 어때요? 비례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 방향, x축 방향으로 얘가 이동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렇게 갈 텐데 이때 요 삼각형을 생각하면 돼요. 요 삼각형. 요 삼각형에서 요 세로축 요거랑 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요 가로축 요거 있죠? 요게 그냥 x 대 y라고 생각하면 돼요. x 대 y. 거리의 비율이. 이해되나요? x 대 y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이게 수학 이공 계열 친구들은 잘 아는데 그냥 이 벡터라는 개념이거든요. x축으로 이동하는 벡터랑 세로축으로 이동하는 벡터. 요 벡터가 그냥 따로따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이렇게 가로로 이동하는데 가로로 이동하는 요소는 얘밖에 없는 거고 얘가 결국엔 세로로 이만큼 내려가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로 이동하는 거랑 세로로 이동하는 거의 그 비율이라는 게 그냥 얘네들의 속력의 비율이랑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 거리를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돼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야겠죠?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시험에 나오긴 합니다. 안 나오진 않아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한 번만 얘기하고 갈게요.
피타고라스 다 알죠? 피타고라스 선생님이 아주 유명하니까. 요렇게 직각삼각형에서 이 대각선의 제곱이 a제곱이랑 b제곱이랑 같다. 요겁니다. 네, 뭐 요건데 이걸 활용하는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정말 드물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수포자라고 하시는 분들, 수리 영역에 부담이 되게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몰라도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요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연습 문제에는 없는 건데 제가 문제를 하나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실제 시험에 기출됐던 문제인데요.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30cm고 여기가 42라고 합시다. 30이고 42.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 네, 직사각형. 요건데 뭐 문제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온 적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가 A고 각 점을 그냥 뭐 C, D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온 적 있어요. 여기에 있는 어떤 점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점이 여기에 있는 어떤 뭐 사람이라고 해도 돼요. 이 지점에 있는 어떤 애가 이 아래로 이동하는데 어떻게 이동하냐면 초당 3cm씩 이동하는 거예요. 3cm/s. 이렇게. 그러니까 이 꼭대기에 있던 애가 1초 뒤에는 어디에 있어요? 27cm 지점에 있겠죠? 이런 개념이고 동시에 여기 있는 애는 이쪽으로 이동하는데 6이라고 합시다 그냥. 얘는 2배의 속력으로 초당 6cm/s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럼 얘네가 일정 시간 동안 이동을 하면 어느 특정 위치에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삼각형 형태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해돼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시간을 고르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얘네가 어쨌든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순간 뭔가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삼각형의 모양이 계속 달라지죠. 모양이 이렇게 달라지는 와중에 이 넓이가 언제 최대가 되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시험에 출제된 적 있는 거고 이런 형태로도 나온다라는 거. 요거 제가 시간 잠깐 줄 테니까 한번 각자 지금 알고 있는 배경 지식화해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때예요.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이죠? 뭐 2분의 1은 중요하진 않아요. 네. 자,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실제 시험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문제가 나왔다.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이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이런 문제 봤을 때 뭐 강물의 유속을 고려하는 문제가 또 나왔구나. 되게 익숙한 문제가 또 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풀이를 하세요. 시작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문제. 얘는 좀 생소하게 느껴졌다.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무슨 말이지?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면은 실제 NCS 시험에서는 그냥 안 푸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이 막상 이렇게 식을 세워서 푸는 그 시간도 물론 있겠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지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안 푸는 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가죠. 시간 물어보는 거니까 시간을 우리가 미지수 t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를 우리가 시간 t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6t겠죠, 6t. 이게 가로의 길이에요. 곱하기 세로는요? 30cm에서 시간당 초당 3cm씩 내려가니까 30에서 3t만큼씩 이렇게 작아지는 애입니다. 자, 이게 여기에다가 이제 2분의 1을 곱한 값이 삼각형의 넓이 y가 될 텐데요. 요거예요, 수식은. 2차 방정식이죠. 2차 함수예요. 따지고 보면 2차 함수 문제는 저희 교재에서 몇 문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요거를 통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2차 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y는 예를 들면 a의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요 형태가 가장 그 일반 형태로 배우거든요. 기억 안 나는 대로. 자, 잘 봐요. 이런 형태의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두 가지예요. 그래프가 있으면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래로 볼록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자, 그때 예를 들면 이렇게 위로 볼록한 경우는 y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써볼게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x 제곱 앞에 곱해져 있는 얘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한 거고 얘가 양수이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게 그려지거든요. 지금 y는 t에 대한 요 수식에서 t 앞에 곱해져 있는 애들을 생각하면 양수고 음수니까 두 개 곱하면 음수죠. 그러니까 요 형태일 거란 말이에요. 자, 최대값을 물어보는 건 아마도 요 꼭대기, 요 꼭지점을 말하는 거겠죠.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 게 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좌우 대칭인 형태거든요. 얘가 이 곡선이 요렇게 그려지는데 얘가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고요. 그 말은 요 최대값이 나오는 지점의 요 x값이 여기가 있다면 요 두 개의 거리가 똑같아요. 여기가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그래프가 0이 되는 이 두 지점의 정 가운데겠죠. 자, 그럼 잘 봐봐요. 얘가 0이 되는 t값이 뭐가 있나요? 얘가 0이 되게 하는 t값. 여기에 0이 들어가면 이거 다 지워지죠? t가 0일 때 그리고 여기에는요? t에 10이 들어가면 이게 또 다 지워지죠. 그러니까 이때 t가 10일 때 요 y값이 0이 돼요. 넓이가.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면 이 그래프는 안 맞지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이라고요. 그러면 정 가운데인 t가 5일 때가 요 면적이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문제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는 0에서 시작하니까 그냥 0이에요. 0초일 때 0이죠. 얘는 10초 뒤에 0이 되죠. 그러니까 그 사이 5일 때 그냥 최대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풀면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뭐 2차 함수 뭐 수식 바꾸고 뭐 예를 들면 뭐 미분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런 형태의 수식에서 얘네가 0이 되는 두 지점 구하고 그거의 정 가운데일 때가 최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는 없는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지금 같이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부지런히 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데, 예제 30번 보겠습니다. 예제 30번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별거 아닌 문제인데 자꾸 물어보는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면 미리 예습을 하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좀 빨리빨리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응용수리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못 푼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문제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될 때 그럴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내용은 뭐냐? 자, 죄송합니다. 자, 7,500m 떨어져 있는 두 지점에서 A랑 B가 서로를 향해 이렇게 이동하고 있어요. 이해되죠? 어떻게 이동해요? 서로를 향해 이동하고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이동하죠. A와 B가 만날 때까지. 그쵸? 그러면 잘 보세요. A가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이동하고 같은 시간 B는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이동해서 만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만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그림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등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A가 이동한 거리랑 B가 이동한 거리를 더하면 두 사람이 떨어져 있던 거리가 되겠죠? 이 직관적으로 그림이 눈에 와 닿죠? 자, 만난다라는 요소가 나올 땐 항상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건데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 강아지가 A보다 빠르고 B보다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먼저 B를 향해 갔다가 먼저 만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서 A를 만날 거고 계속 방향을 바꿔가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얘네가 만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방향을 바꿔간다라는 거죠. 뭐 이런 내용인데, 자, 이때 이 노란색으로 체크한 이 강아지가 이동한 거리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뭐 종종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고 고등학생 때는 그 무한대라는 개념을 배울 때 잠깐 이렇게 또 언급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고등학생 때는 대체로 교과서에는 벌 가지고 많이 설명해요. 벌이 더 빠르니까. 벌이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건데, 얘네를 처음에는 몇 미터 이동하고 그 다음에 몇 미터 이동하고 이걸 나눠서 생각하면 끝이 없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엔 어떻게 되겠어요? 둘 사람 사이가 이렇게 가까워지면 강아지가 진동하겠죠. 현실에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진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얘네를 계산할 때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강아지가 이동한 거리 물어보네요. 거리를 물어보는데 강아지가 이동한 거리를 물어봐요. 자, 그러면 뭘로 구하겠어요? 강아지의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을 하겠죠? 자, 강아지의 속력이랑 강아지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걸 텐데 속력은 나와 있어요. 이게 시속 10km/h라고. 시속이란 말이 같은 말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강아지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 계산하면 되죠. 강아지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여러분들 뭐랑 같아요? 두 사람이 만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만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이 이렇게 이동해서 만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계산하면 되죠? 자, 그 상황은 뭡니까? A가 이동한 거리랑 B가 이동한 거리를 더하면 이게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문제 시속 몇 km/h로 나오죠? 킬로미터니까 킬로미터 단위로 쓸 거예요. 7.5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수식 만들어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속력 곱하기 시간 6 곱하기 t 9 곱하기 t죠. 이게 7.5. 그럼 t가 0.5 2분의 1 나와요.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면 5km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그냥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문제 찍는다 그러면 진짜 잘 생각해봐요. 찍는다 그러면 절대로 이런 거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웬만하면 간단한 숫자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속력이 10이에요. 속력이 10이라고요. 그럼 이 속력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했을 때 거리로 나오겠죠. 이런 시간 이런 게 웬만하면 간단한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찍을 때도 저도 진짜 이거 눈 감고 찍는다면 1번 찍죠. 무조건. 눈 감고 찍는다고 하면. 얘가 10이니까 2분의 1 곱하면 딱 제가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문제인데 얘는 그냥 질문 자주 나오는 문제라서 한번 풀어봤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요소가 있는 문제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지런히 갑니다. 자, 연습 문제 쪽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36번, 자, 교재 230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230페이지에 36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최대네. 자, 여러분들 이런 거속시 문제를 풀 때 트랙을 돈다, 아니면 어떤 뭐 공원을 돈다, 호수를 돈다, 이렇게 똑같이 정해져 있는 길을 이렇게 도는 둘레길을 돈다라거나 뭔가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때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렇게 동그란 육상 경기장 트랙을 이제 생각하면 되고요. A 지점, 그냥 아무거나 정하면 되죠. 소문자 A, 그리고 B, 여기 B라고 할게요. 자, A랑 B가 대문자죠. 사람 A와 B가 A 지점에서 요 12시 방향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한대요. B가 5분의 2 지점을 이렇게 달리는 요때. 자,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제 A가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이제 B가 이동하는데, 잘 봐봐요. 얘네들이 이렇게 이동해서 만난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A가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만큼 이동했다라는 뜻이고, B는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 나머지만큼 이동했다는 뜻이니까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의 합이 뭐가 돼요? 이 트랙 한 바퀴의 거리랑 똑같겠죠? 아까 얘기한 거 기억나요? 만날 때 거리 계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트랙을 도는 얘기가 나올 때 반대 방향으로 돈다라고 하면 이동 거리의 합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서 만난다고 하면 이동 거리의 합이 이 한 바퀴가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같은 방향으로 여러분들 이동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같은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다시 만나는 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나라가 잘하는 그 동계 스포츠, 뭐 쇼트트랙 같은 거. 우리나라 선수들이 같이 출발하죠. 이런 트랙에서. 같이 출발하는데 다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실제 경기에서는 속도가 계속 달라지니까 중간에 추월을 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같은 속도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뒤처지기 시작하면 절대로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얘네가 다시 만나려면 한 바퀴를 따라잡혔을 때겠죠. 그러니까 같은 거리를 간다라고 하면은 이동 거리의 차이가 트랙 한 바퀴의 거리랑 같을 때예요. 이런 요소 잘 기억해놔요. 자, 어쨌든 이런 건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네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해서 여기에서 지났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이게 트랙의 5분의 2를 달린 거니까 이게 만약에 2면 여기가 3이란 뜻이죠. 이쪽, 이걸 현이라고 하나요?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요. 현은 요건가? 몰라요. 자, 기억 안 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요 반대쪽 좀 넓은 긴 쪽이죠. 요만큼이 전체의 5분의 3일 거고 요만큼이 전체의 5분의 2일 거예요. 요런 얘기인데 잘 보세요. 얘네들 동시에 출발해서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하거든요. 그럼 뭘 생각하라 그랬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이 시간이라는 요소가 이 A와 B에게 동일한 숫자로 적용이 되죠. 일정하죠. 똑같죠.
그러면 이동하는 거리랑 이동하는 속력이 비례하겠죠. 자, 다시 얘네가 여기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A는 3만큼, B는 2만큼 갔을 때 만나요. 그러면 두 사람의 속력의 비율이 어떻다는 뜻이에요? 이동한 거리의 비율과 같겠죠? 그러니까 A와 B의 속력의 비율은 3대 2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얘네가 여기에서 만난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다시 지나쳐 가요. 지나쳐 가는데 그 다음에는 여기서 만난대요. 그러면 요 B 지점을 지나쳐 간 A가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고 B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이때도 어때요? 똑같이 접근하면 되겠죠? 자, 이때는 여러분들 A가 2만큼 갈 때 B가 3만큼 가니까 얘네들의 속력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2대 3이 되겠죠? 자, 근데 요 A는 속력을 바꿔요. 이해되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거의 속력을 A-라고 하면 자, A가 바꾼 속력이에요. 요거랑 B의 속력의 비율이 2대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요 말 이해되나요? 문제를 다시 잘 봐봐요. 얘네들이 여기에서 만나는데 다시 12시 방향에서 이렇게 만나려면 A가 갑자기 여기서 속도를 줄여야 돼요. 요 말 이해되나? A가 지금 원래 훨씬 빠른 애였는데 그 다음에는 더 조금 이동해야 되니까 속도가 느려졌죠. 그러니까 A가 속도를 요 A 다시 이렇게 요 속력으로 바꿨다라고 생각하면 속력을 바꿨을 때 그 거리의 비율이 2대 3이고 그게 속력의 비율이겠죠? 자,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얘네 둘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비례식에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은 다 상대적인 숫자죠. 상대적인 숫자니까 얘네들을 직접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을 맞춰줘야겠죠. 기준을. 그래서 기준인 똑같이 B라고 들어가 있는 얘네를 동일한 숫자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자, 얘를 9대 6이라고 바꿀 수 있고 얘를 4대 6이라고 바꿀 수 있겠죠? 이 기준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동일한 숫자로 맞춰주면은 얘네들을 이제 직접 비교할 수 있으니까 A의 속력이 처음엔 9였는데 그 다음엔 4가 됐다는 뜻이죠? 네, 9분의 4배로 이렇게 같다라고 체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라서 그냥 설명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저희 풀어볼 건데요. 잠깐 쉬었다가 거속시에서 한 3문제 정도만 조금 더 풀어보고 다음 테마로 넘어갈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유념하시고 혹시 체크하고 싶은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제가 체크하지 않고 넘어가는 문제들 이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사람 수준에 따라서 반드시 저한테 직접 물어보든 온라인으로 물어보든 정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